오늘은 10만 명을 숙청한 홍무제 주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주원장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태조의 자리까지 올라간 자수성가의 대명사이자 10만 명을 숙청해서 명나라의 스탈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죠. 숙청 외에도 한족 문화의 부흥과 농경 사회 구축을 이뤄낸 인물인데 이런 업적들은 압도적인 숙청 횟수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정치도 주원장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한몫을 했죠. 주원장은 1328년 원나라 말에 중국 호주 빈농 집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중국은 기근과 흑사병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주원장의 마을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기근에 1344년부터는 마을 전체에 흑사병까지 돌았죠. 주원장의 집에서도 주원장과 둘째 주육중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흑사병에 죽었습니다. 가족들 몇 자리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했던 주원장은 지주의 도움으로 어렵게 장사를 지내고 의지할 곳이 없어 환각사의 승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가 힘들었던 만큼 절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죠. 결국 주원장은 탁발승이 되어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이미 망조가 들어있었죠. 원나라는 몽골족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인 만큼 한족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살만했을 때는 버티고 살았지만 14세기 초중반부터 기근과 전염병이 퍼진 뒤에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차별까지 받으니 참지 못한 한족들은 반란을 일으켰죠. 이때 하북과 강남 일대에서 백령교도들을 중심으로 반란군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백령교는 불교에서 파생된 한족들의 종교로 살생을 금하는 교리를 가졌지만 중국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반란에 가담했던 종교이죠. 반란군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홍건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홍건적은 안 그래도 혼란했던 말기에 원나라를 파국 직전으로 몰고 갔죠. 탁발승이었던 주원장은 호주 지방의 홍건적 우두머리인 곽자응의 밑으로 들어갔고 공을 쌓아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시기 주원장은 말수가 적고 곽자응에게 충성도가 높으며 부지런하고 과감한데 한편으로는 세심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자자했죠. 과거 공자는 출세를 하려거든 말은 어눌하고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진짜로 말을 더듬어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말보다는 확실한 행동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원장의 모습은 공자가 말한 인재상과 비슷했죠.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곽자응은 주원장의 실력을 높게 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1인자의 자리란 항상 위태로운 것이니까요. 실력이 있더라도 곽자응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면 아마 곽자응이 주원장을 처리하거나 주원장이 곽자응을 치는 그림이 연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곽자응의 양녀인 마씨와 결혼하게 되면서 신뢰를 얻게 되죠. 결혼으로 곽자응의 마음을 얻은 주원장은 자신의 홍건적 무리를 이끌게 됩니다. 신리만을 추구하며 인재를 등용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고 1355년 곽자응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반군의 새로운 우두머리로 부상하게 되죠. 이때 홍건적은 예전의 반군 수준이 아닌 군벌 수준의 무리였습니다. 이때부터 주원장은 병사훈련과 학문에 힘을 쏟기 시작했죠.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주원장은 병사들에게 언제나 기본을 지킬 것을 강조했고 전쟁으로 함락시킨 이들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어가며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전까지 주원장에게는 목표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먹고 살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군벌을 갖춘 이후부터는 난세를 끝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라고 해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던 것이죠. 이런 주원장이 이끄는 군대는 다른 반란군들과는 달리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주원장은 장강 지역으로 진출해 동부 지역을 함락시켰고 1356년에는 난징마저 함락시키며 막대한 양의 유충지를 획득합니다. 이 시기 주원장은 군사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백령교와 홍건적을 기반으로 대한송제국을 세웠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지는 않았고 백령교 교주의 아들인 할리마를 황제에 앉혔습니다. 할리마는 황제의 감투를 쓰긴 했지만 실권자는 아니었고 홍건적의 우두머리인 유복통과 대한송제국의 승상 주원장이 꼭두각시였죠. 주원장은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진우량과 장사성의 군벌을 무너뜨리고 중국 중동부의 성을 점령한 뒤에 이용 가치가 사라진 할리마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1368년 남경의 명나라를 건국한 뒤부터 자신을 황제라 칭했죠. 한족의 정통성을 이은 명나라는 건국과 함께 중국의 동쪽 성들로부터 항복을 받으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는 바로 북벌을 개시했는데 주원장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베이징에 입성하자 내분을 겪고 있던 원나라 순제는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하고 상도로 도망쳤죠. 베이징을 함락시킨 후 여세를 몰아 중원까지 진출했고 순제가 도망친 상도 지역까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369년 상도를 점령하고 몽골 쪽을 북쪽으로 몰아내며 대륙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내죠. 명나라는 성리학을 부활시키고 한족의 문화를 강조하면서 몽골 쪽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풍속을 배척했습니다. 홍건적 활동 당시에 등용했던 학자들을 지원해 개국 공신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지지 세력도 구축했죠. 주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배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만큼 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지방마다 학교를 설립하도록 했고 공부할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도 지원했죠.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고 등용하면서 인재들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었죠. 반란군을 앞세워 세운 통일 왕조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존재했던 만큼 새로 생긴 통일국가인 명나라는 언제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주원장은 지방 행정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제후왕들을 자신의 친인척으로 채운 뒤 중앙의 권력이 집결된 정치체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힘든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주원장은 지방의 권한을 낮추는 과정에서 지방 행정의 독단적인 일처리 자체를 금지시켜 자신이 모든 사안의 결재를 했습니다. 대륙의 지방 행정 수는 동시대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아서 매일 막대한 양의 결재 확인문이 쏟아졌는데 그걸 전부 처리했던 것이죠. 실제로 홍무 17년인 1384년의 9월 급사중 장문이 말하길 황제 폐하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딱 8일 동안 여기저기서 보낸 1660개의 상소문에 올라와 있던 3291건의 일을 해결하셨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남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처리했다는 말이죠. 업무 처리도 대단하긴 했지만 건국 이후 주원장의 가장 큰 업적은 부패 청산입니다. 주원장 본인이 빈농 집안 출신이다 보니 행정이 부패했을 때 농민들이 받는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꼴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행정 관리에게는 두말 없이 끔찍한 형벌을 내렸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유배라도 보내 대가를 치르도록 했죠. 자수성가에 유능한 일처리까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거의 성인과 같이 흠잡을 곳 없는 인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흠이 없는 인물은 없죠. 주원장은 건국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공포정치의 연장으로 작용했습니다. 건국 초기 주원장은 관리들의 부패를 잡고 자신의 친위대로 이용하기 위해 황제 직속의 비밀경찰인 금위위를 조직했죠. 금위위는 황제 직속인 만큼 법위에서 군림하는 조직이었는데 말이 좋아 경찰이지 실상은 황제 대신 더러운 일을 맡아서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금위위는 말 안 듣는 대신들을 상대로 강제적인 체포와 폭력을 자행했는데 당연히 체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죠. 실제로 수많은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금위위는 대신들을 관리하는 작업 외에도 적국의 정보 수집이나 방해 공작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문자의 옥도 금위위만큼이나 주원장의 공포정치를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문자의 옥이란 특정한 글자를 금기어로 정하고 어길 경우 벌을 내리는 정책이죠. 주원장이 금기시했던 글자는 모두 주원장의 과거 행적을 연상시키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려를 연상시키는 빛광자나 대머리 독자, 그리고 도적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적 적자 등이 있었죠. 심지어 위의 글자와 발음이 비슷한 글자 역시도 금기어로 정해졌습니다. 문자의 옥이 시행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문인들의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었죠. 홍건적 시절에는 배움을 위해 정복한 이들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주원장이지만 홍무제로 거듭난 이후에는 문인들에게 열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배움이 짧았던 과거를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문자의 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훗날에는 금기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문인이 있다면 누명을 씌워 숙청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개가 있죠. 고개는 원나라와 명나라를 관통하는 시인으로 궁녀도라는 시를 썼다가 허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궁녀도의 내용은 취한 궁녀가 쓸쓸한 마음을 달랜다는 내용인데 그 속에는 주원장의 방탕한 생활을 비꼬는 풍자가 담겨져 있죠. 건국 초기를 지나 1388년 몽골로부터 남만주 지역을 되찾아온 말년의 주원장은 만리장성 내부를 통일한 것도 모자라 몽골 본토로의 원정도 강행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 주종관계를 확립시키고 조공을 요구했죠. 당시 명나라가 조공을 요구했던 국가 중에는 조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조선의 요동 정벌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조선과 자주 불화를 겪었죠. 특히 요동 정벌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도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했습니다. 주원장의 말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숙청이죠.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원장은 명나라의 스탈린이라 불릴 정도로 숙청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공식적으로 숙청했던 사람의 숫자만 10만 명에 달하죠. 주원장은 후계에 있어 불안한 요소를 최대한 없애고자 공신들을 향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한 것입니다. 공신들은 목이 날아가는 게 무서워 자기 발로 정계를 떠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원장의 아들이 요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 원장은 아예 공신들의 가족을 포함해 공신들과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기 시작했죠. 숙청하는 방법 역시도 더욱 잔인하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찢어 죽이는 등 인륜을 어기는 방식들을 사용했죠. 너무도 잔인한 주 원장의 행보에 손자인 검문제 주윤문이 간언을 하기도 했지만 주 원장은 이 모든 과정이 너를 위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 원장의 의도와는 달리 과도한 숙청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죠. 주 원장의 숙청 작업으로 유능한 대신들과 무인들 역시 죽어나가면서 명나라에는 전반적으로 인재가 부족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 원장의 잔인한 숙청 작업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은 주 원장 사후 검문제가 황위를 이을 때까지 이어졌죠. 명나라 건국 이후부터 한평생을 공포정치로 일관했던 주 원장은 1398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 시절 공신들이 황제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여기며 숙청했지만 정작 검문제에게 골칫거리였던 것은 숙부들, 그러니까 주 원장의 아들들이었죠. 검문제는 중앙 집권을 지키고자 자신의 숙부들을 하나씩 숙청했는데 그중 넷째 숙부인 주체가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검문제는 4년간 내전을 겪은 끝에 1402년 주체에게 패배당하고 주체는 명나라의 3대 황제, 명낙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주 원장에 대한 여담만 알아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곽자흥의 수양딸 기억나시나요? 주 원장과 결혼했던 곽자흥의 수양딸 마왕우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국모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주 원장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마왕우와 중국 3대 책사 중 한 명인 유기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능한 여인이었죠. 주 원장도 마왕우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마왕우가 폐하께서는 널리 현자를 구하여 간언을 받아들이고 국가를 처음 세웠을 때의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뒤 주 원장은 일주일이 넘도록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죠. 마왕우가 사망한 뒤에는 황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마왕우가 주 원장의 업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주 원장은 마왕우가 사망한 뒤에 난폭한 정치와 숙청을 시작했죠. 자수성가한 황제에서 공포 정치가로 변질된 주 원장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